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퇴원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 그러니까 이게 사당화 증거 아니냐. 어떻게 대표와 측근 징계 수위를 흥정하냐 논란이 여전한데요. 그런데 그 본질 가운데 하나인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당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오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중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기억 안 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핑계대고 뭐 하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뭐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러면 더 분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꾸로 그분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대상이 저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지금. 그 성희롱성 발언 자체는 이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제 했기 때문에.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분명히 당대표가 퇴원하자마자 윤리감찰 지시하고 뭐 징계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이른바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부원장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석주 씨에게 직접 들었어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까. 조금 전에 여선웅 행정관 이야기 나왔지만 예. 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산대 의료진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부산대 의료진에 그러면서 무슨 음모론을 여선웅 행정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특별 당규를 제정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규를 대충 한번 딱 봤더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예컨대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은 예외를 전혀 볼 것도 없이 이거는 그 공천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성희롱 정도만 돼도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강력하게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 당규에는 그 규정을 해놓고서 그런데 현근택 그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분명히 성희롱성 발언 이상의 발언일 텐데 예. 그거 그냥 농담입니까? 그건 뭐 사회적으로 막말에 가까운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특별 당규 뭐하러 만들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당규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기준이고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야지. 말은 언즉선이라고 그럴듯하게 뭐 아름답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딱 거기에 걸리면 이 사람은 예외야, 이 사람은 탄원서 대상이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당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현근택 변호사 탄원서를 공유했고 사건 당시 기억은 안 나고 사실관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피해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취 상태 아니었고 다른 문제 또 있다. 일단 이 진실 공방이 있는데 설전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당으로는 현근택 변호사 징계 혹은 뭐 공천 뭐 못 받을 가능성, 출마 못할 가능성도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현근택 변호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아니다 나한테 이거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해당 성희롱성 그 발언을 당한 해당 수행 비서 측과 이석주 씨 측이 그렇게 얘기했다. 오늘 이렇게까지 현근택 변호사가 주장을 했어요. 네, 뭐 좀 전에 저도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일단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연히 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당으로서도 피해가 있고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어떤 출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수록 이게 불리한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당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의 윤리감찰을 통해서 내용 확인이 되면 당규를 이제 적용하여서 어떻게 그 특별 당규를 적용해서 이 공천 과정에서 계속 부적격을 할 것인지 적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당규를 어기거나 지금 민주당이 뭐 당규에 어긋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가 안 돼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언론에 그러게요. 계속 하나씩 이게 실시간 보도 형식으로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거 현근택 변호사에게 그게 유리한 국면이 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대로 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걸 비밀 삼아서 또 불출마 요구했다. 그걸 예. 불출마를 상대방이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는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이 현근택 의원의 징계건 이게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현근택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 공천 과정에서 또 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인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이재명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민주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호남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재명 대표 당대표 특별 보좌관 중에 한 명인 강의원 특보 공천 적격일지 부적격일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여러 과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모양이에요. 성희롱 사건 진상 도중에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면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 제가 난독증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원 특보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음주운전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궤변이 궤변을 또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모든 이런 고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음주운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뭔가 다른 이유로 들어서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들으니까 예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변명이 좀 생각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음주운전을 뭐라고 변명했냐면 본인이 그때 뭐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제보를 받고 뭐 급히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했다. 그렇게 또 한번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똑같은 일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기억이 안 난다. 이재명 대표도 뭐 있으면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도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아무리 하지만 술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뭔가 이야기하면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강의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해놔놓고 그걸 또 본인이 뭔가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시민사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참 음주운전은 그런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당에 공천 작업하다 보면 여러 말들이 많죠. 그 여야 할 것 없이. 다만 화면을 좀 모아봤는데요. 노돌 교수님. 이 문자 내용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진 본인 관련 수행비서 성희롱 발언 논란. 그 이경전 대변인 이제 계속 대리운전 기사 찾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복운전 논란 때문에 일단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성희롱, 음주운전, 무면허 전력인데 자괴감 때문에 음주운전했다 이 얘기. 글쎄요, 이제 이걸 누군가는 또 친명 리스크, 이재명 대표 측근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글쎄 강의원 특보 얘기만 일단 먼저 보면은요, 저 발언 자체를 보면 음주운전했다, 무면허 운전했다, 성희롱 사건 있었다, 그거 인정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신호에 걸렸는데 그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술 마셔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여러 가지가 다 함께 문제된 것처럼 그 발언 자체에 저는 딱 인정하면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이 본인이 인정한 거니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성희롱 사건 다 벌써 공천 부적격 기준에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이제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른바 친명 또는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 측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논란이 되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연관돼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 좀 정말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진짜 신상 필벌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사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자신이 세운 또 민주당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적용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 그 혐의, 죄질 자체 뭐고 논란거리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해명과 태도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강의원 특보의 저 해명 혹은 이제 공천 적격 부적격 판정을 받을지 글쎄요.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야당의 경찰 부실 수사 의혹 제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